자, 이번에는 무효에 이어서 취소, 교재 133쪽 보시겠습니다. 취소하고 무효는 아까 무효 쪽 다룰 때요, 약간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몇 가지 드렸죠. 무효는요, 애초부터 효력이 없어서 꽝이에요. 애초부터 꽝이에요. 근데 취소는요, 취소를 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하자가 있어서 불안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취소하고 무효는 살짝 성격이 달라요.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 계약이. 그런데 이 계약에 흠이 있는 거죠. 흠이. 예컨대 A가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가 한 계약도 일단 유효죠. 유효. 취소하기 전까지는요. 얘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죠. 그래서 이 계약이 체결되어서 불완전한 상태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유효로 있는 거예요. 불안정한 유효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불안정하지만 불안정한 유효 상태로 계약은 놓여져 있는 거예요. 불안정해. 왜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가. 나 미성년자야. 이 계약한 거 취소시켜버릴 거야 내가. 근데 취소를 안 하고 냅두면 계약은 뭐예요? 유효 상태로 있는 거죠. 유효로. 두 번째로는 내가 사기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한 계약도 사기를 당한 사람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하기 전이면 취소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불안정하지만 유효 상태로 있다. 그래서 계약은 뭐예요? 현재 유효다. 뭐 하기 전? 취소 전까지요. 취소 전까지는 이게 불안정하지만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이에요. 이 계약은 불확정 상태다. 불확정 유효다. 불확정 유효, 불안정 유효, 불확정한 유효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정해. 그래서 불확정 유효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불안정한 유효니까 즉 이거는 불확정한 유효 상태다. 왜 불확정인데? 취소해버리면 무효로 바뀌잖아. 이거를 취소라고 그런다. 취소하기 전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유효로 되어 있어요. 유효로. 그럼 이 계약을 무효로 확 뒤집어 엎어버리려면 이 계약을 내가 사기를 당해서 땅을 이놈한테 팔았다. 미성년자로서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유효지만 이걸 확 뒤집어 엎어버리려면 뭘 하면 돼요? 취소를 하면. 취소를 하는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계약은 뭘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무효로 바뀐다.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로 확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취소는 무효로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취소? 너 뭔데? 유효야. 현재 유효인데 뭐 취소를 해버리면 뭘로요? 무효로 확 엎어버리는 거야. 언제부터? 처음부터. 계약은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그걸 오늘 취소하면 오늘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거죠. 여기 처음부터니까 소급 비소급, 소급해서 무효. 여기 기출문제. 취소는 소급에서 무효로 됩니다. 라는 거예요. 소급표.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빈출. 19의 정답.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죠. 취소한 때부터 무효. 그러면 꽝이다 이거. (19의) 시험 정답입니다.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꽝으로 되는 거야. 예, 이걸 취소라고 그런다. 그럼 이걸 누가 취소하는 거야? 누가? 상대방이 취소하는 거야? 사기꾼이요? 사기친 놈이 상대방이 아니야. 너는 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취소권 없는 거야.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사기 당한 사람이. 아니면 얘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가. 즉 제한 능력자나 사기나 강박으로 계약을 한 사람. 이분이 계약을 취소해서 엎어버릴 수 있어.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이 계약을, 유효인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누구를 상대로? 계약을 맺은 B를 상대로. 이때 B가 저 땅을 부동산을 사기를 쳐서 부동산 가져와 가지고 이걸 C한테 넘겼다. C한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라고 그래. 양도했다. 누가요? B가. 얘는 양도인, 땅을 팔아먹은 놈을 양도한 놈, 양도인.
예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양수인. 그러면 A는 사기당한 A는 누굴 상대로 취소를 할까? 누구한테? 땅은 여기 양수인한테가 있죠. 땅은. 바로 이 제3자를 상대로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3자를 상대로 얘를 상대로 취소를 할 게 아니라 누구요? 계약을 맺은 B를 상대로 취소를 해라. 오케이. A를 취소권자, 얘를 상대방. 언제까지 취소하는 거야? 취소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안에. 10년 안에 계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취소에서 중요한 맥은 이거예요. 취소권자요. 취소권자는 여기 있죠. A. 취소권자는 A다. 그 다음 상대방은 누구요? 제3자가 아니라 누구다? B다. B. 나하고 계약서 쓴 놈. 이놈의 새끼다. 이놈의 새끼. 제3자. 이놈한테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다? B. 계약을 맺은 이놈. 기간은요. 취소 기간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죠. 10년이 마지노선이다. 10년이 지나버리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기간은 몇 년? 계약일로부터 10년이다. 10년. 마지노선 10년. 이게 취소에서 중요한 맥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맥, 3요소. 취소에 매년 시험 나오는 3요소가 이 세 가지야. 3요소. 취소 그러면 이 3요소가 출제 대상이다. 취소권자 문제. 두 번째는 상대방 문제. 기간이 얼마냐? 10년이다. 마지노선. 자, 그럼 이 부분을 주문을 통해서 하나씩 부숴버리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쌍괄호 2번. 쌍괄호 2번에 취소권자요. 취소권자의 별 하나 할게요. 취소권자의 여기 파란색이요. 파란색 색연필로 별표하시면 좋습니다. 파란색 색연필이 눈에 잘 들어와요. 이 파란색 색연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책에 나중에 해보시면 구별이 돼요. 이렇게요. 이걸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볼펜으로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볼펜은 너무 가늘어서 눈에 도드라지지 않고 이 색연필은요. 파란색 색연필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아주 잘 들어와요. 별표만 이걸로 하시면 돼요. 별표하고 밑줄 긋는 것만 이걸로. 받아 적는 거, 내용 받아 적는 거는 파란색 볼펜으로. 내용 적는 거는요. 내용은 볼펜으로 적으십시오. 볼펜으로. 줄 긋는 거하고 별표는 이걸로 한다. 이걸로. 색연필로. 파란색으로. 그럼 이렇게 구별을 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셔야 될 책이요. 책이 기본서만 몇 권? 6권이에요. 6권. 그죠? 그 다음 이제 기본 이론이 다 정리가 되면 핵심 요약집이 나오죠. 요약집. 요약집이 각 과목별로 한 권씩 다 출간이 돼요. 그러면 요약집 몇 권? 6권.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서 문제를 각 과목별로 다 진행하죠. 그래서 문제집이 몇 권? 6권. 그리고 이제 중개사는 기출문제가 100% 시험에 나와요.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를 하든가 아니면 조금 변형하든가. 그래서 각 과목에 기출문제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을 몇 권? 6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은 토탈에서 몇 권? 24권이죠. 24권. 그 수험생 앞에 놓여있는 수험서는 총 24권입니다. 요거를 얼마 동안이요? 1년 안에 10개월 동안 마스터하는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거죠.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 양이. 그래서 학습 전략이 중요하다는 건 이거예요. 100점 맞는 공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강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험생 죽이는 거거든요. 왜요? 책이 24권이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강사 입장에서는 한 권이에요. 한 권. 네 과목 한 권이. 근데 수험생은 이걸 다 봐야 되니까 24권짜리가 되는 거죠. 강의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수용자 입장이 전혀 다른 관점에 있어요. 이걸 소화하라는 거죠. 이거를. 너무 많은 거를. 그럼 거꾸로 소개를 해볼게요. 10월달에 시험 볼 10월달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책은 몇 권? 24권입니다. 왜요? 마무리 정리를 위해서는 이걸 다 보셔야 되거든요. 왜? 여기다가 중요한 거, 시험 잘 나오는 거, 포인트 다 잡았던 거예요. 연습했던 거, 기출문제, 요약 정리한 거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다 보셔야 돼요. 10월 한 달에. 한 달에 몇 권을요? 24권을. 내가 10년 동안 본 책이 24권인데 지금 한 달 동안 다 보려네. 저 강사. 환장하는 얘기 하는 거죠. 이걸 하셔야 돼. 이걸 소화하셔야 동차 합격돼요. 그럼 이 책을 어떻게 다 읽냐고. 이걸 어떻게 다 읽으라고. 그래서 불가능해요. 이거를. 책을 다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디만 본다? 별표한 것만. 별표한 것만 10월 달에 본다. 기본서에다 별표한 거. 그 다음 문제집에도 별표한 거. 요약집에도 별표한 거. 요것만 보는 거죠. 요것만. 왜?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강의의 맥이니까요. 여기가 출제 포인트니까. 이러면 시간이요.
이 양의 10분의 1로 단축이 된다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을 지금 계속 공들여서 하는 이유는 10월 달에 24권을 다 보려고 한 달 동안. 그럼 이 작업을 안 해놓으면, 안 해놓으신 분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책상 앞에 24권이 이렇게 딱 쌓여있다. 이렇게 24권이 쫙.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느 거 보는 거야? 그리고 확 던지는 거지. 나 몰라. 그리고 포기하는 거야 이거. 정리 못하고 가는 거죠. 정리 하나도 안 된 채로 가는 거야. 결과 좋을 리 없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량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합리적으로. 밀도 있게. 그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책에다 이렇게 표시를 잘 해주시면 마무리할 때 엄청나게 파괴력이 생깁니다. 더 중요한 거 그러면 별 3개짜리 있어요. 별 3개짜리는 예컨대 이렇게 표시하든가 이렇게 별 3개로. 이건 거의 매년 나오는 주제는 별 3개로 이렇게. 그러면 책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딱 마무리가 되실 거예요. 자, 133페이지에 취소권자 보실게요. 민법 140조의 취소권자를 네 분을 딱 정해놓았어요. 첫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위는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누구요? 미성년자나 성년 의견 심판받은 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로 또는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사람. 착오로 계약한 사람, 사기나 강박으로 이런 계약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을 취소권자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그의 대리인. 이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만을 의미한다는 거에 포인트 잡으시겠습니다. 대리인 밑에다가요. 법정 대리인만이다. A의 무슨 대리인? 법정 대리인. 대리인은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잖아요. 임의 대리는 취소권이 없어요. 법정 대리인만 이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주어진다. 그 대리인할 때 대리인은 법정 대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의 X야. 임의 대리인 X. 그럼 취소권자는 얘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하고 얘 부모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을 갖는 거지. 이놈의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가질 수 없다. 본인이 수권을 하기 전에는 얘는 취소권 없다. 여기에 기출문제. 19의 기출문제. 여기도 기출문제.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이 있다. 그 다음 승계인. 사기당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죽었다 이거지. 열받아가지고 죽었다. 내가 저런 놈한테 사기당했다고 내가 죽었어 열받아서. 그럼 A의 누구요? 자식. 상속인도 취소권이 있다. 상속인. 승계인 밑에 써주실까요? 포괄 승계인 또는 상속인. 사기당한 놈의 아들. 아들도 이 계약 가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취소권자는 몇 분? 4명이다. 4명. 취소권자에 4명 적어주십니다. 4명. 예, 여기에 별 하나 할게요. 제한능력자도 취소권 가져요. 얘 미성년자도 계약 엎어놓을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도 엎을 수 있어요. 사기당한 사람 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상속인. 4명입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 보실게요. 뒤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취소의 상대방은 그럼 누구냐? 이놈이죠. 이놈. 나하고 계약서. 사기 당한 자하고 계약서 쓴 놈. 이놈. 따라서 법조문 142조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요.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그 상대방의 별표합니다. 그 상대방의 별표. 그 상대방이 누구요? 계약 상대방. 나하고 계약서 쓴 이놈. 그 상대방의 별표. 그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다. 거기다 쓰세요. 제3자가 아니다. 거기다. 제3자 그러면 틀리고요. 누굴 상대방? 나하고 계약서 쓴 놈. 이놈의 새끼. 다음 취소의 방법이에요. 얘가 취소하려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끝. 일방적 통보. 취소 방법은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니까 형성권이다. 이 단어 기억하시면 되죠. 형성권. 왜요? 내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지. 얘 동의를 받는 거 아니다.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 방가로 2번이요. 취소는 불효식이에요. 방식 필요 없어요. 방식이 필요 없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취소라는 거는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묵시적으로 해도 돼요. 재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판으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도 돼요. 카톡으로 계약 뭐 하겠다고 취소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내용 증명을 해도 되고 내용 증명을 보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때 밑에 판례에 판례 하나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라고 하고 독특한 게 하나 있죠. 거기에 19의 기출 표시할 거예요. 19의 24의 기출.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 뭐를 전제로? 취소를 전제로요. 취소를 전제로 소송상 이행 청구했다. 근데 사기당해서 땅을 얘한테 줬다. 땅 일로 넘어갔어요. 왜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사기 계약으로. 이때 얘가요, 얘한테, 이 B한테 땅을 반환해달라고. 이 땅 등기를 말소시켜달라고. 즉 등기 말소 소송을 얘가 제기했다. 얘가 등기 말소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그 속에 취소하겠다는 뜻이 녹아 있는 거죠. 이거를 묵시적 취소라고 한다. 묵시적 취소.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소송상 이행 청구했다. 소송상 이행 청구 위에다가 하나 적어볼까요? 등기 말소 소송. 등기 말소 소송을 걸었다. 이 말은 취소를 하겠다는 거죠.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또는요.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이요. 이행 거절의 또 별표. 상대방이 얘한테 등기 달라고 그랬어요. 등기 넘기세요. 그랬는데 얘가 나 못 줘라고 거절했어. 등기 달라니까 못 준다니까 나 못 준다니까. 못 준다는 말은 뭐예요?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행 거절이다. 이행 거절이라는 그 행위 속에는 취소 의사가 녹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묵시적 취소라고 한다. 묵시적 취소. 따라서 취소는 꼭 명시적으로요.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도 된다고?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우리 대법원이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요. 등기 말소 소송을 했다. 두 번째는요. 이행 거절을 했다. 이행 거절. 이 두 가지를 우리 대법원이 인정한 묵시적 취소라는 거죠. 묵시적 취소. 여기다 써주세요. 묵시적인 취소를 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취소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취소 의사 표현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꽝이다. 어떻게 해도 된다? 묵시적으로 해도 된다. 오케이. 대표적인 단어.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등기 말소나 이행 거절. 19회 시험에 이미 출제 대상으로 들어왔어요. 다음 일부 취소 문제. 일부 취소는 이런 거죠. 예, 집사람이요. 낙지하고요. 굴비하고 이거를 저 전라도에 있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거를 선물로 주려고. 명절 선물로 주려고. 여기 30박스, 굴비 여기 50박스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유치원하다 보니까 거래처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야. 중국산이네 이게. 중국산이야. 중국산. 사기당했죠. 그래도 이 계약은 어떻게 하고요? 낙지 산 거 30박스 나 취소할 거야. 내가 물어봤어. 그럼 굴비는 그랬더니요. 아, 이거는 품질 너무 좋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여보 이건 그냥 사. 선물해도 문제 없어. 그럼 전부 취소하는 거예요. 일부만. 요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효로 하자고. 이게 일부 취소 문제. 일부만 어떻게 하자고요? 취소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그대로 유지해. 그러려면 일부만 취소하려면 낙지하고 굴비처럼 이 거래가 이렇게 분할해서 쪼갤 수 있어야 된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분할 가능성. 일부 취소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 전제 조건은 낙지 따로 굴비 따로 이렇게 분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그럼 이건 취소하고 굴비는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두고. 자, 읽어볼게요. 법률 행위 일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듯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부 취소가 되는데요. 우측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일부 취소의 요건 위에다 쓰되 전제 조건이라고요. 전제 조건에 여기다 별표합니다. 이게 시험 출제 대상. 일부 취소를 위한 전제 조건은 뭐 할 것? 분할 가능성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그래서 하나의 법률 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놓여 있으면 그 법률 행위가 가분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 분할 가능성. 또는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 이것만 특정될 수 있죠. 30박스만. 이것만 취소해. 이것만. 그 문제가 일부 취소 문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별표하고요. 일부 취소는 이때만 가능하다. 이때만 20회, 23회 기출. 여기 써두십니다. 20회, 23회. 그래서 취소 방법에서는요. 얘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죠. 일방적으로. 어떻게 끝내요? 아무렇게나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다 되죠. 이때 묵시적 취소가 출제 대상이다. 묵시적 취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니면 이행 거절했다. 이게 묵시적으로 취소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오케이 가능하다. 어떤 전제하에? 분할 가능성이 있을 때.
다음 취소의 효과 문제예요. 취소의 효과. 효과는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취소하면 계약은요 유효였다가 뭘요? 무효로 뒤집어진다. 옆에다 이런 걸 적어주시면 도움이 돼요. 유효였다가 뭘요? 무효로 뒤집어지는 거. 요걸 하나 그려볼게요. 불확정 유효를 뭘요? 무효로 확정하는 거죠. 이거를 취소의 효과라고 합니다. 141조의 규정을 하고 있죠. 141조 조문. 취소된 법률행위는 언제부터 꽝이에요?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의 별표. 취소한 때부터 그러면 X, 19의 정답. 다만 제한능력자 위에 써보실까요? 미성년자. 얘가 미성년자면 어디까지 돌려주는데 그러면 계약이 무효로 되면 돌려줘야지. 어디까지? 받은 이익이 현재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것만 토해낸다. 현존 한도에서 별표. 1번 취소 효과의 1번은 이거죠. 처음부터 꽝이라는 점. 두 번째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지. 받은 거 다 토해내야지. 어디까지 토해내는데 반환의 범위가 문제가 되더라. 반환의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야 토해내는 게? 선의하고 악의가 틀려요. 선이면 이익이 뭐한 만큼 현존하는 만큼 현재 있는 만큼만 남아있는 것만 줘요. 악이면 어떻게 하고요? 전부를 토해내. 전부를. 그래서 선의하고 악의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똑같아요. 미성년자는 얘가 미성년자면 제한능력자는 선의여도 악의여도 똑같이 반환해요. 어디까지요? 현재 남아있는 것만. 쓰고 남은 돈, 쓰고 남아있는 것만 반환한다. 현존이익만. 유념할 거는 얘가 악이면 미성년자가 악이어도 어떻게 한다? 현존이익만 돌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악이면 손에 전부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에요. 악이어도 어디까지요? 남아있는 돈만 돌려줘요. 따라서 A가 아버지 골프채를 팔아먹었다 이놈한테. 300만 원이야. 300만 원에 골프채를 팔아먹었다. 그리고 다 쓰고요. 다 쓰고 남아있는 게 딱 10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뭐만? 10만 원만 남은 돈만 돌려주면 끝. 악의여도 현존이익만 돌려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불공평하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알고 있어도 이놈은 남은 돈 10만 원만 토해내면 상대방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다 돌려줘야 돼. 다. 그 말인즉슨 저 상대방이요. 이 B 입장에서는 이놈이 누구라면 미성년자라면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얘가 다 덤탱이를 쓰니까. 이놈의 새끼는 어떻게 돼? 이놈의 새끼는 팔아먹은 돈, 팔아먹어서 남은 돈은 하나도 없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이 뜻이죠. 현존이익이니까 남은 돈만 쓰고 남은 돈만 돌려줘. 유흥비로 탈탈 털어도 탈탈 털고 남은 돈 없어. 그럼 얘는 안 줘도 되는 거죠. 왜요? 현존이익만 주니까. 심지어 얘가 선의가 아니라 뭐여도 악의여도. 그럼 미성년자가 아니라 일반인은요. 일반인은 어떻게 돌려줘요? 이렇게 줘요. 선이면 어떻게 줘요? 현존이익만. 악의인 사람은요. 악의인 사람은 전부 돌려줘요. 그리고 일반인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선악이요. 근데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여기다 특칙을 뒀어요. 특칙. 반환할 때 범위가 일반인하고 제한능력자를 법이 달리 처리하고 있더라. 자, 그게 141조예요. 그래도 뒤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맨 위에 136페이지 맨 위에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이어서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누구한테도요? 제3자에게. 이때 얘가 팔아먹은 골프채가 선의3자에게 이렇게 넘어갔다. 선의3자에게. 이때 얘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 뺏어올 수 있다. 왜요? 이 취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는 무슨 취소라고 그래요? 절대적인 취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골프채가 선의3자에게 넘어가셔도 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기로 취소하는 거는요. 선의3자에게는 뺏어올 수 없죠. 상대적 취소. 오케이. 그럼 절대적 취소라면 이 골프채나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A 거가 되는 거예요? C 거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면 누구 거? A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A 소유로 된다. A 소유. 누구 소유로? A 소유로 결론 난다.
별표. 24의 기출. 근데 사기로 취소한 거는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누구한테? 선의3자에게 뺏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 거? 선의3자 C 소유. 상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는 누구 소유? C 소유. 오케이. 그래서 절대적 취소냐 상대적 취소냐 구별을 지으면서 논리를 전개하실 것. 자, 그래서 취소의 기본적인 맥 세 가지가 됐어요. 취소의 개념. 취소는 유효인 거를, 불확정 유효인 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무효로. 누가 뒤집는데? 취소권자가 뒤집지. 취소권자가 몇 놈인데? 네 분이야. 네 분. 그죠? 제한능력자, 사기당한 자, 법정대리인, 승계인. 네 분이네. 네 분. 그 다음 누굴 상대방으로 하는데? 나하고 계약한 놈. 이놈의 새끼. 저놈 제3자 지목하면 꽝이다. 몇 년 안에 끝내야 돼? 10년 안에 끝내야 돼. 10년 지나면 취소권 아웃이야. 효과, 취소하면 어떤 효과를 주는데? 두 가지 효과를 줘. 계약은 처음부터 꽝이 된다. 꽝이 되면 어떻게 하는데? 돌려줘야지. 반환해야지. 반환해야지. 어디까지 돌려주는데? 선의하고 악의가 일반인은 틀리다. 일반인은. 근데 미성년자는 선의하고 똑같아. 똑같아. 아들놈이 이렇게 아들놈이 골프채 팔아먹었다. 아빠 골프채 팔아먹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저 아들놈 맞아 죽죠. 그거 아빠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죠? 법 공부를 해보니 이 아들이요. 잘한 거지. 잘한 거지. 저놈의 새끼가. 아빠가 용돈 안 주는 거를 지가 해결한 거지. 그죠? 골프채 팔아가지고 300만 원을 지가 만드는 거죠. 그죠? 법을 아는 미성년자입니다. 왜요? 얘는 300만 원 다 쓰고요. 다 쓰고 얘는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골프채는요. 골프채는 찾아올 수 있고. 골프채는 찾아오고 돈은 어떻게 하고요? 안 줘도 된다는 거지. 제가 용돈을 지가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아 저놈이 미성년자거나 이런 사람이면 이 상대방은 거래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왜요? 얘가 피해를 다 입어. 우씨 뭐야 이게. 골프채는 뺏기고 돈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얘한테 못 찾아오고. 쟤네랑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쟤네랑 거래하지 말어. 현존이익만 반환한다고. 누가요? 미성년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은? 이 미성년자하고 골프채 거래한 상대방 B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돌려줘야지. 다 전부 반환. 우씨 누가 짜증나 이게. 상대방이 엄청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이거죠. 누구랑 놀지 말자.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랑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법은 무조건 얘네를 약자니까 얘네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랑 거래하지 말어. 부동산 거래, 금전 거래 하지 말어. 왜? 당신은 다 돌려주는데 쟤는요. 쟤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 거래하지 말어. 오케이. 이게 이 145조가 141조가 암시하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는 이렇게 세 가지요. 개념, 취소권자, 그 다음에 효과까지 마무리하시면 끝. 이 3요소의 취소의 방점을 찍으시고 이제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서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취소권의 소멸 부분. 이 취소권의 소멸이 난이도 있게 출제할 때는 여기를 주로 출제한다. 그리고 여기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실게요. A+, 여기는 빨간 걸로 별 3개 할까요? 그러면 눈에 도드라질 거예요. 시험 직전에는요. 10월 달에 시험 직전에 여기만요. A+하고 별 3개 된 거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효 그러면 어디가 A+예요? 유동적 무효가. 유동적 무효가 여기 별 3개짜리 A+예요. 취소에서는 어디가? 여기가. 취소권 소멸. 이 부분이 A+. 두 군데가 중점적인 시험 타켓이다. 자, 그러면 취소권의 소멸에 관한 논의를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취소권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10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10년 안에. 그럼 이 취소권이 영원한 거냐?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 그죠? 권력도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하고 유한하고 영원한 게 없어. 다 유한해요. 소멸해요. 사랑도 소멸하고 권력도 소멸해요. 다.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더라.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는 법에 세 가지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요. 첫째는 임의 추인. 두 번째는 법정 추인. 세 번째는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 생뚱맞죠. 취소권이 뭐 하는 거죠? 지금 소멸하는 거죠. 소멸. 몇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얘기다. 자, 그럼 무슨 논의냐면 이 계약이요. 미성년자가 상대방하고 계약을 했다. 이 계약 무슨 상태? 불확정 유효 상태죠. 불확정 유효. 사기당해서 한 계약 불확정 유효. 그럼 내가 강박으로요. 강박. 상대방의 강박으로 내가 계약서 썼다. 이것도 뭐예요? 불확정 유효. 그럼 이 계약은 확정 상태요? 불확정 상태요? 불확정하네. 불확정이야. 불확정 이 계약. 얘가 취소해버리면 무효로 뒤집어지니까 불확정 유효. 그런데 이 계약을요. 추인을 해버리게 되면 이 계약이 불확정 상태에서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탈바꿈한다.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래. 추인. 그럼 보아요. 이 계약은 현재 취소하기 전에는요. 취소하기 전에는 이 계약은 무슨 상태에 놓여 있냐면 불확정 상태에 놓여 있더라. 이 계약이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냅두게 되면 무슨 상태? 불확정 유효. 불확정 유효니까 이 계약은 A가 사기당한 A가 미성년자인 A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상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야. 취소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계약이 불확정 유효라는 말은 뭐를 할 수 있는 상황?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 법률 행위가.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무슨 법률 행위? 취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죠. 이 계약이 취소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취소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말은 이 계약은 무슨 상태라고요? 불확정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A가 사기당한 A가 미성년자인 A가 이 계약을 법률행위를 이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 계약은 무슨 상태? 불확정 상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불러줘요. 조금 길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법률행위는 무슨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 계약은. 누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되지. 오케이. 취소를 한다는 얘기는 계약을 뭘로? 무효로 하겠다는 거죠. 나 이 계약 엎어버릴 거야. 무효로. 그러면 해. 뭘 하면 되는데? 취소를 해버려. 취소를. 그런데 얘가 취소를 안 하고 가서 뭐를 하고 왔어? 거꾸로 하고 왔어. 거꾸로. 취소를 안 하고 뭐 하고 왔어? 추인을 하고 왔어. 추인. 추인을 해버리면 이 계약이 뭘로 바뀌어요? 불확정 유효였다가 확정 유효로 바뀐다. 이 계약이. 불확정이었잖아. 불확정. 확정 유효로 탈바꿈해요. 방금 저까지는 뭐였는데요? 불확정이었잖아. 불확정. 추인을 하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확정 유효로 바뀌어요.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A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였죠. 이 법률행위를 취소를 선택을 안 하고 뭐를 선택했어요? 추인을 선택했어요. 추인을. 추인을 하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확정 유효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한 거는 뭐 한 거냐? 추인을 했다는 거는 이 계약을 추인했다는 거는 뭐냐? 취소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인 A가 추인을 했다는 뜻은 계약을요. 불확정이었던 계약을 뭘로 뒤집은 거예요?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확정 유효로. 그 뜻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취소권자 A가 뭐를 포기했다? 취소 권한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이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임의 추인이라고 그래요. 임의 추인. 임의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해버렸어. 그걸 줄여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를 했다고요? 추인을 하게 되면 오케이. 법률행위는 뭘로 바뀌어요? 확정유효로 바뀐다. 확정유효. 그 뜻은 무슨 뜻이다?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다시 취소를 못해. 이제는 다시는 취소를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추인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그런다. 오케이. 자, 그게 143조에 규정되고 있어요. 자, 볼까요? 143조 교재 136페이지 1항 143조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여기 있죠.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그 말은 무슨 뜻? 불확정 유효다. 밑에 하나 적어 주실게요. 불확정 유효야. 이거 왜? 취소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불확정 유효지. 지금 140조에 규정한 자, 140조에 규정한 자는 누구?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추인 별표. 추인은 무슨 뜻? 취소권 포기라고 거기다 적어 주실게요. 취소권을 포기한 거다. 그러면 계약은 뭘로 바뀌어요? 확정 유효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려. 취소할 수 없어.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앞에다 써도 돼. 이제 다시는 취소를 못하는 거야. 다시 취소 못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에서 제일 중요한 맥은 이 단어다. 다시 취소 못함. 왜 못함? 취소권을 던져버린 거야 내가. 다음 144조. 추인은요. 취소 원인이 소멸되는 원인 소멸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원인 소멸 후에다가 별표할게요. 그럼 이걸 추인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전제 조건이. 추인을 한다는 거는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 취소 원인이 제거될 것. 원칙. 취소하겠다는 원인 있죠. 이 원인이 제거가 돼야 돼요.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취소 원인이 뭐한 후? 제거된 후 제거. 그래야만 추인할 자격이 획득된다. 취소 원인이 제거된 후. 제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멸된 후. 똑같은 뜻.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추인할 자격이 생기더라. 그럼 원인이 소멸됐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 미성년자는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성년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협박으로 계약서 쓴 사람은 협박에서 벗어난 것. 강박으로 계약서 쓴 사람은 강박에서 뭐한 상태? 벗어난 상태. 벗어난 상태에서만 추인할 자격이 획득된다. 이걸 우리 법조문에는 이렇게 세련된 표현을 써놨어요. 취소 원인이요. 원인이 뭐한 뒤? 소멸된 후에만 가능하다. 별표. 그럼 항상 그러냐? 예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바로 법정 대리인. 얘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상관없다. 그래도 누가 추인할 때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원인 소멸 전에도, 원인이 뭐하기 전 소멸 전에도 추인이라는 게 가능하다. 이게 예외다. 예외. 그럼 시험은 원칙보다 예외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10번 이상. 이 부분에요. 이 부분에 파란색으로 기출 표시할게요. 빈출 지문. 법정 대리는 원인, 취소 원인, 소멸 후여 소멸 전, 소멸 전에도 추인할 자격이 있다. 오케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 단골 출제 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인이라는 거는 두 가지 개념에 포인트를 맞추셔서 정리하실 것. 추인한다는 거는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확정 유효로 바꿔놓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건드려 못 건드려. 다시 못 건드려 이거. 1번. 그럼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원인 소멸 후여야 된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법정 대리인한테 예외를 뒀다는 거죠.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잘 정리가 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요. 두 번째, 법정 추인이라는 개념 하나 소개할까요? 법정 추인.
보통 추인은요. 추인은 여기서 말하는 추인은 임의 추인은 당사자가 이 계약자가 임의로요. 지가 임의로 추인을 해버린 거다. 지가 임의로 법률 행위를 추인을 해서 취소권을 포기한 거예요. 누가? 지가 임의로. 근데 법정 추인은 임의로가 아니라 법이요. 법률의 규정으로 추인으로 간주된 거예요. 이건 계약자가 임의로 추인을 한 거고 이거는요. 법에서 추인으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달라요. 계약자가 임의로 한 게 임의 추인, 법률의 규정으로 추인으로 처리되면 법정 추인.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추인한 거죠. 추인한 거니까 결론은 뭐예요? 계약이 확정유예로 되는 건 똑같아. 이것도 확정유예로 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거는 법률의 규정으로 추인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 이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를 무슨 추인이요?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심화학습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들어있으니까 심화학습에서 따로 할게요. A 플러스를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있어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 뒷장 넘어가 볼까요? 뒷장 넘어가면 139쪽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는 제목하에 취소권은요 3년하고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3년하고 10년 요 가로가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에요. 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밑에 10년은요. 법률 행위시요. 법률 행위시라고 돼 있어요. 행위시. 법률 행위시라는 거는 무슨 뜻? 계약 체결일. 여기는 3년, 여기는 10년. 마지노선은 아무리 길어도 10년 초과할 수 없어요. 이 3년과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이것까지 챙기셔야 돼요. 제척기간. 둘 다 소멸시효가 아니어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무슨 기간이어요?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라는 거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뭐예요?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권리의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취소권이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고. 10년. 마지노선 10년. 권리 행사 기간을 이렇게 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소멸시효하고는 달라요. 소멸시효하고. 왜냐? 소멸시효는 가다가 중단이 되거든요. 근데 제척기간은요. 중단이라는 게 없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다가 중단이 없어요. 중단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가지고 10년 되면 사라져. 그리고 제척기간이 지났냐 안 지났냐. 10년이 지났냐 안 지났냐. 이건 누가 판정하느냐? 법원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요.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원 직권 조사 사항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척기간은요. 법원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건 내가 입증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법관이 알아서 해. 법관이 알아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제척기간은 중간에 멈추잖아. 중단되지 않고 그냥 쭉 가버려요. 소멸시효는요.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내가 법원에 주장을 하고 입증해야 돼. 나 사장님한테 월급 못 받았거든. 1,000만 원. 임금채권 있죠.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소멸시효. 3년 지나면 월급 못 받거든요. 임금은. 소멸시효라는 제도 때문에. 근데 이 채권자가 월급 못 받은 근로자가 사장님 재산 뒤져가지고 거기다가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가다가 어떻게 돼요? 딱 멈춰. 근데 제척기간은요. 멈추지 않고 쭉 가버려. 쭉. 요게 다르고 두 번째는요. 소멸시효는 내가 근로자가 월급 못 받은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제척기간은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법원에서 알아서 조사 알아서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래서 이 취소권 10년은요.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에 걸린다?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년이 언제부터 10년? 계약일로부터 10년이죠. 계약일로부터. 더 중요한 건 위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할 때 이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걸 시험에 여러 번 출제하고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 할 때 추인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이 무슨 뜻? 원인이 취소 원인이 제거된 날을 말한다. 야, 추인이라는 거는 취소 원인이 제거되어야 돼. 취소 원인이 제거된 날.
이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나면 취소권은 아웃이다. 이 표현을 어렵게 꽈냈어. 어렵게 꽈내서 뭐라고 그래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이거죠. 이걸 이렇게 출제하면 틀린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러면 이 지문은 아웃이다. 취소할 수 있는 날 이거 아니야. 무슨 날이야? 취소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니까. 그럼 이 날은 무슨 날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원인이 취소 원인이 없어진 날을 말한다. 그럼 이게 또 뭔데? 이게 뭔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이야. 미성년자가 뭐가 된 날? 성년이 된 날. 협박으로 계약한 사람이요. 강박으로 계약한 사람은 강박에서 뭐한 날? 벗어난 날. 협박에서 뭐한 날? 벗어난 날. 이 날을 말한다. 이 날. 사기당한 사람은요. 사기 계약인 걸 뭐한 날? 안 날. 이걸 말한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원인이 제거된 날. 이런 뜻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이라는 거는 언제 가능한데 논리적으로 풀으세요. 논리적으로 외우지 마시고 추인이라는 건 언제 가능한데 원인이 제거된 날이지. 그 말은 뭐를 의미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을 말한다. 이 날로부터 몇 년? 3년. 3년 뒤에 취소권 아웃이다. 오케이. 조심할 거는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러면 땡이다. 땡. 시험 문제. 그래서 취소권은 3년 내지는 10년 지나면 소멸하고요. 추인을 해도 소멸해. 추인을 해도. 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행위를 뭐를 해버리면 추인을 해버리면 계약은 뭘로 바뀌어요? 확정유예로 돼서 취소권 던져버린 거야. 그 추인은 지가 임의로 하면 계약자가 임의로 하면 무슨 추인? 임의 추인. 법률에 의해서 추인으로 되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추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취소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취소권이 뭐 하는 거? 소멸하는 거는 민법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정해져 있다. 3가지. 3가지를 취소권의 소멸 사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취소권은 영원한 거야. 없어.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 10년 지나면 땡이야. 땡. 계약일로부터 10년 지나면 땡이야. 3년 지나도 땡 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야. 또 하나는 뭐야? 추인을 하면 돼. 추인. 추인을 하면 계약은 취소권 없어져. 그 추인에는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네. 이래서 취소는 아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전체 얼개 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취소는요, 크게 4덩어리예요. 4덩어리. 첫째는요, 취소 개념 문제. 여기서 시험 나올 거 없죠. 시험 나올 거는 2번하고 3번이에요. 취소 권한, 취소 권자가 누구냐? 내 놈. 상대방이 누구냐? 나하고 계약한 놈. 기간은 몇 년? 3년, 10년이다. 오케이. 효과, 취소하면 계약은 언제부터 꽝? 처음부터 꽝으로 되고 서로 받은 거 다 토해낸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돌려주는데 일반인은 선의하고 악의를 구별한다. 근데 미성년자는 선악을 안 가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만 토해낸다. 마지막이요. 취소권이 소멸하는 문제죠. 이게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는 몇 가지요? 3가지 루트가 있다. 오케이, 끝. 이래서 취소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 주제인 조건 기한을 만나시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실게요.